누군가의 말을 통해 시장의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말말말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말은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억만장자여도 1,000억 달러는 1,0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00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 빌 게이츠는 지금까지 세계 대표의 억만장자로 대표하면서 지금까지 부유세를 옹호해 왔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워런, 지금 미국 대선 후보죠. 이 워런이 1조 원 넘는 자산가에게는 6% 넘는 세금을 부과하자라는 이 부유세 정책을 내놨을 때는 빌 게이츠가 걱정을 표시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지금까지 11조 원 이상을 세금으로 내왔지만 앞으로 그 2배를 내도 괜찮다. 하지만 100조 원 넘는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나한테 뭐가 남는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나친 세금은 이 기업의 혁신을 막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혁신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꾸준히 트럼프에 반대를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와 워런 중에 누구를 꼽을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이 워런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정책에 더 전문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쪽을 고를 것이다라고만 답했다고 합니다. 이 빌 게이츠의 말에 대해서 이 워런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당신의 부유세, 장담하지만 1,000억 달러는 아니다. 또 세금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게 돕는 장치이기 때문에 기꺼이 세금을 내야 한다라면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말도 알아보도록 하죠. 다음 말은 바로 인도 시큐리티 브리게이드의 야시 카다키아 대표입니다. 시큐리티 브리게이드는 인도의 사이버 보안 전문 업체죠. 이 카다키아 대표는 최근 몇 달 동안 5개 이상의 인도 정보기관이 북한 해커들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도 우주연구소도 그중 하나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미국의 소리는 북한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킹 공격에 전문가들의 반응도 나뉘고 있죠. 한쪽은 북한의 관심이 원래는 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정보 탈취였는데 이제는 다른 나라의 주요 인프라 시설로 옮겨갔다는 걸 보여준다라고 해석하고 또 다른 쪽은 해커를 특정 국가로 몰아가는 건 위험하다. 다른 해커들이 북한의 책임을 넘기기 위해서 북한과 비슷한 방법을 썼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우주연구소 측은 시스템은 손상되지 않았고 영향도 받지 않았다면서 달 탐사 임무 역시 변동이 없다, 전혀 타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해명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하네요. 다음 말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듀크대 김정상 교수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마블 캐릭터 같은 초능력자다. 김정상 교수는 양자 컴퓨팅 업체 아이온큐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이 양자 컴퓨터는 꿈의 기술로 불리는 컴퓨터죠. 이 김 교수는 쉽게 비유하자면 양자 컴퓨터에는 이 마블 캐릭터들의 슈퍼파워, 이 초능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택배 배달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 트럭이 가야 하는 경로가 엄청나게 많을 수 있는데 이 양자를 이용해서 탐사하면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김 교수가 설립한 아이온큐는 최근에 삼성 캐털리스트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데요. 이 양자 컴퓨터의 능력이 뛰어나긴 해도 이런 힘을 잘 쓸 수 있는 곳이 없으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 교수는 영화에서 슈퍼맨이 처음에는 여기저기 부딪히는 것처럼 양자 컴퓨터도 아직 어떻게 힘을 써야 할지 모르는 상태다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블록체인 기술을 해킹하는 수준의 이 퀀텀 컴퓨터가 나오는 데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말도 알아볼게요. 마지막은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입니다. 나토는 뇌사 상태다. 이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입니다. 이 마크롱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이 나토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발언했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나토 국가들에게 방위비 분담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이 불만을 표시한 걸로 분석이 되는데 나토는 러시아에 대항하는 성격을 띱니다. 이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독일이나 캐나다는 동맹의 가치를 강조했고 러시아는 환영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즉각적으로 반박했죠. 70년 동안 유지되었던 나토 군사동맹은 없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마크롱의 평가는 필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나토의 사무총장인 스톨텐베르그도 동맹이 약해지면 유럽이 분열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캐나다의 저스틴 트리도 총리도 나토 동맹은 중요한 역할을 계속돼야 된다라고 말했고요. 반면에 나토의 적국인 러시아, 마크롱의 발언을 환영했습니다. 러시아 대변인은 마리아 자하로바는 마크롱의 발언을 극찬하면서 나토의 현 상태를 정확하게 정의내렸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마크롱 대통령까지 오늘 장에서 핫했던 4가지 이슈 모두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말말말 함께 하셨습니다.